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서와 간단 키토는 처음이지 입니다. 저자는 아놀드 홍 그리고 이영훈 님이십니다. 아놀드 홍 님은 우리나라에서 몸짱 열풍을 일으킨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이자 건강 전도사로서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십니다. 현재는 간헐적 단식 10년, 저탄고지 다이어트 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 키토가 건강한 다이어트의 정답임을 깨닫고 이를 알리기 위해 강의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훈님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에 있는 안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환자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안과 질환을 비롯한 많은 대사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북드림 202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간단 키토에 대해서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단은 간헐적 단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키토는 키토제닉이라는 저탄고지라는 식이요법을 말하는데 각각 앞글자 두 글자를 합쳐서 간단 키토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똑같은 물건도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써도 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썼는데 10년 된 것처럼 더러워지기도 한다. 노화의 속도 역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노화의 속도를 본인의 의지로 늦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소식과 같은 식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것을 가장 쉽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실천법이 있다면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데 20대 4, 23대 1, 16대 8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16대 8, 즉 16시간 공복 시간을 갖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저 역시 이 방법을 6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16시간의 공복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노화 물질 혹은 젊음의 효소라고 불리는 시르투인 분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서 체내의 노화 혹은 손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세포 구성 성분을 세포 스스로가 먹어치우는 일종의 세포 정화 작업을 통해 염증 억제나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간헐적 단식을 통한 이점은 자연적인 다이어트와 피로에 대한 회복력 강화, 성기능 향상 등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략히 훑어보면 1장의 주제는 그동안의 다이어트 무엇이 문제인가 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도전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칼로리 제한식의 다이어트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2장의 주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간헐적 단식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간헐적 단식의 다양한 형태와 실천법 그리고 이점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의 주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저탄고지입니다. 2장에서는 살이 찌는 원리와 살이 빠지는 원리를 살펴보고 저탄고지가 왜 몸에 이로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4장의 주제는 아놀드 홍과 하는 간단 키토 건강 수칙입니다. 여기서는 건강 다이어트 5대 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5장의 주제는 간단 키토 평생 운동법입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로서 추천하는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깨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을 비롯해서 옆구리살, 뱃살 제로 운동법까지 효과적이면서 일상 친화적인 방법들이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의 주제는 이영훈의 간단 키토 상담실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의 궁금점과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식이 포함된 2장, 3장, 4장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노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무엇보다 본문의 내용대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장 효과 좋고 인기 있는 단식법, 간헐적 단식. 단식의 종류는 약 2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화제성 높은 단식 방법은 단연 간헐적 단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간헐적 단식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SBS 스페셜 끼니 반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였다. 내게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 빗발쳤던 것도 이 다큐멘터리 방송 직후였다. 당시 방송 내용 중 8시간에 걸쳐 2끼를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는 16대 8단식, 일주일 중 5일간 식사를 하고 이틀은 음식을 먹지 않는 5대2 단식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데도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며 연예인들이 몸매 관리를 위해 즐겨하는 단식법이라는 사실까지 소개되어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에는 이 밖에도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머지 2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23대 1 단식도 있는데 아무래도 하루 3끼를 먹다 한 끼로 줄이기는 쉽지 않기에 16대 8 단식이 인기가 높다. 16대 8 단식을 하는 방법은 대개 2끼를 먹고 한 끼를 줄이는 것인데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저녁 식사를 거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대 8 아침 식사 거르기.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다. 다음날 낮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다. 원래 아침을 먹지 않던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만 잘 지키면 원래 식습관대로 하루 2끼를 먹는 셈이어서 단식을 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으므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단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끼니를 거른다는 부담감이 적다는 점 때문에 16대 8 단식을 가장 선호하지만 간헐적 단식 중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24시간 단식, 즉 1일 1식이라고 한다. 단식으로 감소하는 인슐린 중 70%가 24시간 안에 감소되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지방산도 단식 시작 후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과 단식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감량의 효과는 뛰어나고 건강 증진 효과도 있는 이 멋진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16시간이나 내리 굶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8시간 동안 마음껏 먹어도 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있다. 평소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면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단식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한 끼 정도를 걸러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크게 힘든 일이 없으니 한 끼 단식에 도전해볼까? 요 며칠 너무 과식한 것 같으니 며칠만 아침 식사를 걸러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내가 된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건강 유지에 가장 좋은 해결책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이기도 하다. 인간이 늙어가는 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지만 빨리 늙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우리 몸속 청소부가 청소를 제대로 해주면 최대한 천천히 늙을 수 있다.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다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똑같은 물건도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써도 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썼는데 10년 된 것처럼 더러워지기도 한다. 노화의 속도 역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 일도 아니다. 우리 삶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이 그리 흔치 않은데 내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보람찬 일이기도 하다.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자.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내가 된다. 살찌는 원리, 살 빠지는 원리. 호르몬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식생활 그리고 다이어트와 관련해 정확한 관점을 가지려면 몇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호르몬과 대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다이어트를 하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최상의 컨디션은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할 때 유지된다.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그렐린, 렙틴, 인슐린이라고 할 것이다. 그렐린은 허기를 느낄 때 위에서 분비된다. 배가 고프면 그렐린이 분비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 에너지가 부족하니 식사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식사 전에 그렐린 수치가 증가하여 식욕을 자극하고 식사 후 포만감이 생기면 그 수치가 감소한다. 그렐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보충해야 할 때를 못 느끼니 영양 결핍 상태를 초래할 것이며 몸이 점점 약해질 것이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몸의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렙틴이 분비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 더 먹지 않아도 돼 라고. 이것이 식욕을 스스로 억제하는 절차다. 렙틴이 없다면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체내 지방량이 증가할 때도 렙틴 분비가 늘어나 식사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도록 뇌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렙틴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살 빠지는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며 주로 혈당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사 후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고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혈당 수치가 높을 때는 지방과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저장하도록 명령하여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방과 근육세포에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해서 혈류로 보낸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은 상호작용하며 대사를 관리한다.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그렐린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 반대로 그렐린 수준이 높으면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상호작용은 식사시간, 에너지 균형, 체중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살도 찌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섭취해서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생긴다. 이전과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기능이 떨어져서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고 부른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에 제때 공급되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남아있으면 혈당치가 높아져 고혈당 상태에 빠져든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이 발병한다. 또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과 렙틴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렙틴 호르몬이 뇌까지 전달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 그 시작인데,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뇌에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식사량 조절이 힘들어진다.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것만으로도 이미 피하지방, 내장지방, 지방간이 늘어난 상태인데 포만감마저 못 느끼면 그야말로 쥔태양난에 빠진 꼴이 아닐 수 없다. 혈당치를 높이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쉽게 살이 찌고, 혈당치를 낮추는 식생활을 하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음식과 혈당치의 관계가 다이어트의 핵심이며, 이 장에서 설명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혈당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3단계 실천법. 1단계 저탄고지 식단 적응기 3일에서 2주. 저탄고지 식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든든하게 먹어야 과식, 폭식에 빠지지 않는다. 대신 끼니 이외의 간식은 되도록 먹지 말자. 이 시기에는 섭취하는 총 칼로리 가운데서 50에서 65% 정도의 비율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최소 3일 이상은 탄수화물을 강력히 제한하는 엄격한 식단을 해야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2단계 지방 대사기 2개월에서 3개월 또는 그 이상.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하고 2-3주가 지나면 케톤체 양이 많이 늘어난다. 이때부터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체중 감량이 멈추거나 조금 늘기도 할 것이다. 체중의 변화에 상관없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대사가 본격화하면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니 하루 3끼를 다 먹을 필요가 없다. 2끼만 먹거나 한 끼는 정량대로 나머지 한 끼는 조금 줄여 식사를 해도 괜찮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단계 저탄고지 라이프 스타일 유지하기. 탄수화물 섭취량은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늘려나가되 하루에
150g은 넘지 않도록 하자. 전체 섭취 칼로리의 25%를 넘지 않는 선이면 된다. 아놀드 홍의 건강 다이어트 5대 수칙. 질병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체지방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넘치는 스태미나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다. 건강히 운동 한두 가지 한다고 혹은 약이나 보조식품 한두 가지 먹는다고 가능해진다면 좋겠지만 다행히도 그런 방법은 없다. 다행이라고 한 이유는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좋다는 방법일수록 몸에 무리를 주거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 다이어트에 결코 왕도는 없지만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오랜 기간 보디빌더로 또는 피트니스 코치로 내 몸을 가꾸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 관리도 도우면서 그 효과를 검증한 방법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나는 간단 키토를 실천하면서부터 인바디 점수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는데 5년 전인 2018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단백질 파우더를 먹지 않으며 운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같은 맨몸 운동을 위주로 하고 맛없는 닭가슴살과 현미밥은 쳐다도 안 본다. 대신 삼겹살, 족발, 스테이크, 버터를 마음껏 먹는데 어떻게 선수 시절과 다름없는 몸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 건강 다이어트 5대 수칙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간단 키토가 식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5대 수칙이 더해져서 비로소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졌다고 자부한다. 수칙 하나,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라. 물을 왜 마시냐 물어보면 대개 목이 말라서 마신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은 산소 및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며 노폐물 배출시켜준다.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물의 모든 작용은 세포의 활성화 및 건강한 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물의 기능 가운데 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청소 기능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사 과정에 의한 노폐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몸에 쌓인 노폐물은 신체 노화를 가속화하므로 매일매일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배출하느냐가 건강 및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때 물은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과음했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술이 빨리 깨는 것이 그 한 예로 물은 가장 뛰어난 청소부다. 몸에 노폐물이 쌓일수록 피로감이 커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살도 많이 찌는데 이 모두가 노화 증상의 일종이다. 따라서 물을 많이 마셔 노폐물을 잘 배출한다면 그만큼 노화를 늦출 수 있고 급격한 체중 증가도 막을 수 있다. 나는 체중이 140kg 이상인 약 100명의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를 지도했는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이유로 건강 다이어트 5대 수칙 중 첫 번째는 물 마시기이다. 물만 제때 마셔줘도 과식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노폐물을 잘 배출시킨 몸은 그만큼 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좋다.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 흔히들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체중의 33ml를 곱한 양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한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하루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라면 무조건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강권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수분 보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흡수한 양보다 많은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와 커피는 수분을 소비한다 생각하고 그만큼 물을 더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수칙 2. 충분히 자기. 잠을 잘 자는 것도 물 마시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성인은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 단순하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고만 생각하는 것처럼 잠도 피곤해서 잔다고들 쉽게 생각하는데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 우선 잠을 자는 동안 인체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는 하지만 사는 내내 분비된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 촉진 외에 대사 조절에도 관여하며 세포를 재생시키고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며 골밀도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수면 중 가장 활발하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므로 기왕에 잘 거라면 가성비 좋은 그 시간에 꼭 자자. 수칙 3. 나쁜 음식 먹지 않기. 나쁜 음식이란 뭘까?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단맛이 강한 음식들이 그것이다. 인위적인, 인공적인 음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런 음식들과 당장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대사를 망가뜨리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살다 보면 몸에 안 좋은 음식들도 먹게 되니까 나쁜 걸 상쇄시키고 보충도 해주려고 슈퍼푸드니 보양식이니 하는 음식도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큰 착각이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부터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탄고지 식생활에서 저탄이 고지보다 더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처음에는 식단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가장 나쁜 것부터 과감히 줄이는 것을 식단의 우선순위로 잡아보자. 적어도 당분이 많이 든 사탕, 과자, 음료수 같은 간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는 결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수칙 넷, 수시로 움직이기. 만약 다이어트의 목적이 체중 감량만이라면 나는 오히려 운동을 강조하지 않는다. 살을 빼는 것은 식단이 8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앞서 설명한 대로 운동을 많이 하기보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체중 감량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넘어 건강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은 꼭 해야 한다. 문제는 운동이라고 하면 다들 부담부터 갖는다는 점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운동이 아니다. 그냥 움직이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보자. 체중 감량과 체력 증진을 위한 1순위는 식단이므로 저탄고지 식단으로 에너지를 채우면 체력도 서서히 좋아진다. 그 기간까지는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인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자. 하루에 한 번 청소기를 돌렸다면 2번으로 제일 가까운 편의점보다는 그 다음 가까운 편의점으로. 이런 작은 노력도 운동이 된다. 그리고 습관이 된다. 운동은 습관이다. 습관으로 정착되지 않은 운동은 언제든 귀찮아지고 점점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한다. 3개월 동안 15kg 감량하는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력한 운동법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을 시간 내서 하지 말고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30분만 운동하라고 하면 바빠서 30분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30분을 온전히 내기 쉽지 않다면 자투리 시간에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운동해도 된다. 효과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다. 수칙 5. 비타민C 먹기. 비타민C는 잘 알려진 것처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몸속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피로를 해소하고 병을 물리치며 노화를 막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 앞서 물이 우리 몸을 청소한다고 강조했는데 물 청소를 할 때 적정량의 세제를 쓰면 효과가 더 커지는 것처럼 몸 청소도 마찬가지다. 비타민C를 내 몸을 청소할 때 효과를 높여주는 세제라고 생각하고 꼭 챙겨 먹자. 나는 회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비타민C를 하루 2000mg씩 먹을 것을 권한다. 비싼 화장품을 아무리 열심히 바르더라도 몸속에서 독소가 올라오면 피부 트러블을 잡을 수 없다. 겉에 보이는 것을 감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속부터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